명절이 지나도 식탁은 그대로네. 그릇이 둘 남았는데 하나는 비어 있고. 엄마, 이번엔 처가 일정이 먼저였어. 잠깐 다녀오면 되잖아. 어머니, 여행이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어요. 다녀와서 바로 찾아뵐게요. 사람 마음도 예약이 되면 좋겠네. 빈자리엔 찬바람만 부는구나. 곧 전화 드릴게요. 엄마, 건강 챙기고. 건강은 내가 챙기지. 가족의 빈자리는 누가 챙기니? 정적이 길게 깔린 부엌. 식탁 위 빈 그릇 하나가 유난히 하얗다. 사진 속 웃는 아이는 자랐고 남은 건 등기 서류의 굵은 글자뿐이다.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였을까라는 물음이 문틈으로 파고들던 그날. 한 노모의 결심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매일 하루 2편,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부엌 한쪽에서 떡국 물이 미지근하게 식는다. 김이 멎은 그릇을 바라보던 정자는 젓가락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묵은 달력 옆에 걸린 전화기에 불빛이 없다. 수화기를 들어볼까 하다가 그냥 손을 거둔다. 이웃이 대문 밖에서 명절 잘 보내셔요 하고 지나간다. 정자는 문 안에서 미소로만 답한다. 목소리를 내면 금이 갈 것 같아서다. 옆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연다. 낡은 앨범이 손에 잡힌다. 어린 도훈의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는다. 사진 모서리마다 테이프가 누렇게 말라 있다. 세월이 종이 끝을 들어 올린 흔적이다. 그땐 내가 국물 다 먹고 그릇을 핥았지요. 독백이 허공에서 맴돈다. 그 시절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듯하다. 창틀에 앉은 햇빛이 식탁 반을 비추고 반은 어둡다. 빛과 그림자가 방을 반씩 나눈다. 정자는 무심히 라디오를 틀었다가 다시 끈다. 기계음이 멎자 집안이 더 넓어진 듯 빈다. 천장의 나무결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 동네 종소리가 멀리서 한 번 울린다.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진다. 정자는 앨범을 덮고 천천히 서랍을 연다. 구겨진 서류 봉투가 손끝에 잡힌다. 그 속에서 튀어나온 이름 하나가 그녀의 호흡을 붙든다. 이도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려온다. 정자는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난다. 봉투를 다시 접어 품 안 깊이 넣는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 창밖을 향한다. 그날 밤 정자는 무엇을 결심했을까? 낡은 봉투를 조심스레 펼치자 등기부등본이 드러난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린다. 결혼식 다음날 찍힌 도장 자국이 선명하다. 붉은 인주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은 축하만 하느라 글자를 안 봤지. 혼잣말은 쓴웃음이 된다. 그날의 기쁨이 지금의 서운함으로 변한 과정이 머릿속을 스친다. 정자는 문서 아래쪽 공동 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의 박스를 오래 바라본다. 그 작은 네모 안에 담긴 의미가 무겁다. 창밖에서 참새가 쨍쨍 울며 지붕을 스친다. 새소리가 잠시 고요를 깬다. 손등에 굳은 살이 종이를 누르며 바스락거린다. 오랜 세월 일한 손의 무게가 종이에 실린다. 부엌 벽시계가 12번 울린다. 정오를 알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진다. 정자는 봉투를 접어 앞치마 깊숙이 찔러 넣는다. 경로당에서 전화가 온다. 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점심 드시러 오실라오? 오늘은 일이 있어요. 정자의 대답은 조용하지만 단호하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방 구석의 여행 가방을 바라본다. 크기를 눈으로 재어보다가 고개를 젓는다. 여행 가방 대신 작은 손가방을 꺼낸다.
손가방엔 주민등록증, 낡은 도장, 그리고 군데군데 지워진 볼펜이 들어있다. 거울 앞에 선다. 단정히 단발을 빗는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빗살이 지나간다. 군복의 무게는 태도에서 나온다네. 남편이 생전에 남긴 말이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자세를 바로 한다. 정자는 현관문을 닫는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깐 떨린다. 그러나 곧 힘을 주어 문을 당긴다. 그녀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 도시 아파트 거실에서 도훈과 서연은 캐리어 지퍼를 올린다. 금속 소리가 경쾌하다. 서연의 부모님이 도착하자 거실이 갑자기 환해진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사위, 표 확인했지? 장모의 목소리에 도훈은 미소를 얻는다. 괜찮은 사위처럼 보이려 애쓴다. 그는 휴대폰에 짧은 문자를 쓴다. 엄마, 이번엔 못 가요. 여행 다녀올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깐 머뭇거린다. 화면을 보는 시선이 흔들린다. 서연은 선글라스를 쥔 채 망설이며 묻는다.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엄마는 그런 거 의연하셔. 도훈의 대답은 가볍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작은 금소금 같은 불편함이 울린다. 그 소리는 곧 엔진 소리에 삼켜진다. 공항의 광택 바닥 위를 4명의 그림자가 길게 미끄러진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에 무늬를 만든다. 면세점에 들어가기 전 서연은 자신의 엄마에게 팔짱을 낀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정겹다. 도훈의 휴대폰이 잠깐 진동한다. 화면을 보니 스팸 알림이다. 그는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게이트 앞 전광판이 번쩍이며 탑승을 안내한다. 4사람이 일렬로 서서 탑승권을 꺼낸다. 하늘길로 올라선 4사람의 웃음이 밝다. 그 웃음 뒤편 시골집의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샌다. 빈집의 소리가 고요하다. 그 순간 빈자리를 누가 기억하고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의 부동산 문이 덜컥 열린다. 문고리 소리가 작은 사무실 안을 울린다. 어르신,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박 씨는 모자를 고쳐 쓴다. 예상 밖의 방문객의 놀란 표정이다. 정자는 봉투를 조심스레 꺼낸다. 두 손으로 받쳐든다. 이 집 매물로 내놓으려 합니다. 박 씨의 시선이 사람을 훑듯 서류를 훑는다. 눈빛이 복잡하다. 아드님 댁이라 들었는데 가족 상의는 나와 했습니다. 간결한 말이 방 안의 공기를 가른다. 정자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다. 박 씨는 잠깐 침묵한다. 무어라 말해야 할지 망설인다. 그는 계약서와 확인서를 꺼낸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하다. 도장이 종이 위에 붉게 찍힐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인주의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박 씨가 묻는다. 정 드셨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정은 그 집에 남겨두죠. 사람은 데리고 나와야지요. 박 씨는 더 묻지 않는다. 어르신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안다. 두꺼운 파일 사이에 서류가 들어간다. 출입문 위 바람개비가 또르륵 돌아간다. 나오는 길 정자는 하늘을 한번 길게 올려다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다. 햇살이 눈부셔 눈가주름이 깊어진다. 그녀는 천천히 마을길을 걷는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을까? 낮부터 골목엔 소문이 시작된다. 작은 마을은 금세 모든 걸 안다. 정자 어르신이 아들집을 내놨대.
혼자 결정했다고? 말끝마다 한숨이 꼬리를 문다.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다. 경로당에서 누군가 혀를 찬다. 어른 서운하셨겠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사이로 침묵이 흐른다. 박 씨는 커피를 시키며 창밖을 본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온다. 정자는 장을 본 봉지를 조용히 내려놓는다. 부엌 탁자를 물수건으로 닦는다. 천천히 구석구석. 전화는 오지 않는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린다. 방 한켠 라디오에서 상속 분쟁 증가라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을 채운다. 정자는 라디오를 껐다가 잠시 후 다시 켠다. 소리 크기를 낮춘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마음속으로만 들려오는 듯하다. 저녁 무렵 부동산에 문의 전화가 온다. 벨소리가 작은 사무실에 울린다. 내일 계약 진행 가능한가요? 박 씨는 달력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연필로 날짜에 동그라미를 친다. 밤이 깊자 정자는 새로 산 얇은 이불을 펴본다. 바느질 자국 사이로 공기가 드나든다. 이불을 만지는 손길이 조심스럽다. 불을 끄기 직전 그녀는 문을 한 번 더 확인한다. 현관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손잡이를 흔들어 본다. 그 순간 현관 너머 어둠 속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났던 것만 같다. 귀를 기울여 보지만 바람 소리뿐이다. 도대체 누가 그 집을 보러 오는 걸까? 여행을 마친 네 사람이 공항문을 나선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경쾌하다. 사진첩엔 미소가 가득하지만 집 앞 현관엔 낯선 문패가 붙어 있다. 매매 완료, 입주 준비 중. 서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얼어붙는다. 숨이 목구멍에서 멎는다. 도훈은 배를 눌렀다가 수화기를 잡는다. 손이 떨린다. 여긴 이제 우리 집이 아닙니다. 박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무적이지만 동정이 섞인 어조다. 어머니가 결정하셨어요. 어머니가요?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장모와 장인은 서로를 바라보다 말없이 뒷걸음질 친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사방의 조명들이 차갑게 반사된다. 금속 표면에 네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친다. 도훈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만 가늘게 이어지다 끊긴다. 엄마. 한 단어만 공중에 남는다. 그는 주저앉지 않으려 벽을 짚는다. 차가운 벽이 손바닥에 닿는다. 서연은 가방을 끌고 로비 의자에 앉는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모은다. 장모는 미안하다는 눈길로 사위를 본다. 말을 꺼낼 수 없어 입술만 달싹인다. 내일 바로 내려가자. 도훈의 말은 짧지만 무겁다. 목소리에 힘이 없다. 정작 내려가면 무엇을 보게 될까? 시골 버스에서 내려 마을 회관까지 걸어간다. 바람에 낙엽이 쓸려가듯 발걸음이 바삐 움직인다. 숨소리가 거칠다. 벤치 한쪽에 접힌 작은 손수건이 놓여 있다. 가장자리에 김정자라는 자수가 박혀 있다. 서연은 조심스레 손수건을 펼쳐본다. 천이 부드럽게 펴진다. 향이 거의 빠진 비누 냄새가 엷다. 오래된 세탁의 흔적이다. 근처 노인이 말을 건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온다. 어제까지 여기 계셨는데 어머니 어디로 가셨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간절함이 묻어난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긴다. 보건소 쪽으로 가셨다더라. 도훈은 뛰다시피 보건소로 향한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러나 접수대엔 아무 기록도 없다. 직원이 장부를 뒤적이지만 이름이 없다. 비어있는 의자 위로 햇빛이 네모난 창을 만들었다 지운다. 구름이 해를 가리고 지나간다. 엄마. 도훈은 손수건을 쥔 서연의 손을 본다. 손수건의 모서리가 손가락 사이에 끼며 자국을 남긴다. 그 자국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어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 마을 방송차가 골목을 한 번 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혹시 김정자 어르신을 보신 분? 목소리가 끊긴다. 잡음만 남는다. 오후 늦게 보건지소에서 전화가 온다. 벨소리에 도훈이 황급히 전화를 받는다.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앰뷸런스의 불빛이 낮에도 붉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진다. 병실 문 앞에서 도훈은 서류를 받아든다.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린다. 의사는 탈수와 과로, 그리고 마음의 피로를 말한다. 청진기를 목에 건 채 침착하게 설명한다. 심전도 위 불규칙한 파형이 잔설처럼 떤다. 작은 산들이 오르내린다. 서연은 문틈으로 어머니의 손등을 본다. 파랗게 드러난 핏줄이 선명하다. 세월의 무게가 손등 위에 새겨져 있다. 침상 옆 작은 서랍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다. 아들 도훈에게. 서연은 봉투를 만지지 않고 도훈에게 전한다. 두 손으로 조심스레 건넨다. 열어. 깨어나시면 그때. 도훈은 고개를 젓는다. 봉투를 받지 않는다. 병실 공기엔 생리식염수 냄새가 옅다. 소독약 냄새가 섞여든다. 창밖으로 저녁 노래색이 길게 번진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인다. 어머니가 깨어나면 무엇을 먼저 말할까? 밤이 깊자 병실 조명이 낮아진다. 간호사가 스위치를 내린다. 도훈은 결국 봉투를 연다. 손이 떨려 봉투가 찢어질 뻔한다. 첫 장엔 삐뚤어진 글씨가 빼곡하다. 도훈아, 내 젊음을 쌓아 만든 집이 너의 이름으로 바뀌던 날 난 기뻤단다. 문장 사이사이에 잉크가 번진 자리가 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다. 그런데 내가 바빠지고 내 자리가 식탁에서 문턱으로 밀릴 때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였는지 묻더구나. 다음 장으로 넘기자 사진 한 장이 떨어진다. 마당에서 4살 도훈이 수박을 들고 웃는 사진이다. 햇빛이 눈부신 여름날의 기록이다.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였단다. 늦게라도 그걸 기억하려 집을 팔아보았지. 도훈은 무릎 위에서 손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 손에 힘이 없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어. 눈물이 글자를 더 번지게 만든다. 시야가 흐려진다.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른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정자의 숨소리가 규칙을 잃었다가 되찾는다. 심전도 파형이 다시 안정된다. 그 결정이 상처 주기 위한 칼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작은 연필심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새겨진다. 그 다음 장엔 무엇이 적혀 있을까? 새벽 서연은 병실 복도로 나와 자동 판매기 앞에 선다. 동전을 넣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린다.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커피 향이었다. 김이 거의 나지 않는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여행 사진을 하나씩 지운다. 웃음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따라 나온다.
사진 속 환한 얼굴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진다. 내가 너무 자기 부모만 챙겼어. 그녀는 낮게 중얼거린다. 자책이 목소리에 묻어난다. 장모에게 메시지를 쓴다. 엄마, 다음엔 시어머니 먼저 모실게요. 전송 후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쉰다. 복도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스민다. 병실로 돌아와 정자의 손을 가볍게 감싼다.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두 손으로 감싼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더 먼저 안부 여쭸어야 했어요. 밤새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린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든다. 도훈은 의자에 기대 눈을 붙였고 손에 쥔 편지 첫 장이 구겨지지 않으려는 듯 가만히 있다. 서연은 결심한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진다.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녀는 아침이 되자 부동산으로 전화를 건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다. 계약 상대와 연락 닿을 수 있나요? 박 씨의 한숨 뒤 대답이 이어진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다. 그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을 듣게 되려나. 오전 박 씨가 병원으로 찾아온다.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조심스럽다. 모자를 벗으며 연신 고개를 숙인다. 어르신 상태는 어떠신지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낸다. 손이 떨려 가방 지퍼가 잘 열리지 않는다. 사실 매매대금 전액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절반을 보류하셨죠? 도훈이 고개를 든다. 눈빛이 흔들린다. 박 씨는 마지막 장을 펼친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병실에 울린다. 특약란에 붉은 글씨로 남은 한 줄이 보인다. 아들이 나를 사람으로 다시 불러주면 계약은 원인무효로 한다. 서연은 입술을 손으로 가린다. 숨이 목구멍에서 멎는다. 도훈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가슴이 조여온다. 엄마가 나를 시험한 게 아니었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인다.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잇는다. 어르신 말씀, 나도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셨습니다. 병실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온다. 햇빛이 침상 끝을 눌러 흰 사각형을 만든다. 빛이 천천히 움직이며 방안을 채운다. 도훈은 편지의 다음 장을 펼친다.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더듬는다. 그 장엔 무엇이 더 있었을까? 편지 속 두 번째 장은 더 또렷한 글씨로 시작한다. 잉크가 번지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떠나던 날 내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셨다. 시간이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먼저 불러주자고. 글은 짧고 선명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음에 새겨진다. 봉투 안쪽에서 오래된 시계가 하나 나온다. 스크래치 사이로 작은 빛이 반짝인다. 금속이 세월을 품은 모습이다. 도훈은 시계를 두 손으로 받든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다. 엄마, 제가 늦었죠. 침대에 누운 정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이불 위에 놓인 손이 작게 떨린다. 서연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간호사를 부른다. 복도로 뛰어나가는 발소리가 급하다. 심전도 파형이 조금씩 규칙을 찾는다. 선이 안정되며 리듬을 되찾는다. 창밖 나무 그림자가 병실 바닥을 천천히 건넌다. 햇살이 움직이며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도훈은 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채워본다. 낯설지만 따뜻한 감각이 맥박과 겹친다. 초침이 또각또각 시간을 새긴다. 그 순간
정자의 눈꺼풀이 떨린다. 속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엄마. 아주 낮은 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다. 목소리가 가늘게 이어진다. 그리고 조용히 눈이 떠진다. 이제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해야 할까? 정자는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찾는다.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며 움직인다. 도훈아. 아들의 이름이 오랜만에 명사에서 호칭으로 변한다. 부르는 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난다. 도훈은 고개를 깊이 숙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몰랐어요. 정자는 미소를 띈다. 입가에 주름이 부드럽게 잡힌다. 늦어도 돼. 겨울 뒤에도 매화는 핀다네. 서연은 눈가를 훔친다. 눈물이 손등을 적신다. 어머니, 함께 살아요. 작은 방을 제가 먼저 비울게요. 정자는 고개를 살짝 젓는다. 미소가 더 깊어진다. 나는 괜찮아요. 너희 집에 내가 초대받으면 그걸로 충분하지요. 침대 옆 탁자 위 봉투에서 작은 쪽지가 더 나온다. 서연이 조심스레 꺼내 펼친다. 집은 돌로 짓지만 가족은 마음으로 짓는 법. 정자는 손을 내민다. 손바닥이 위를 향한다. 도훈과 서연이 동시에 그 손을 잡는다. 세 사람의 손이 겹친 자리에서 체온이 섞인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잠시 누구도 말을 잇지 않는다. 침묵이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한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든다. 다음에 채워야 할 빈자리는 무엇일까? 박 씨가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연다. 목소리가 낮다. 특약에는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겨 보인다. 손가락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킨다. 계약 상대가 동의할 경우 보류금 전액은 지역 경로당 개보수와 독거노인 난방비로 기부한다. 도훈은 놀라 눈을 깜빡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엄마, 그 집 우리에게서 떠난 게 아니라 더 큰 우리에게 간 거네요.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다. 내 젊음이 쌓인 집이니 내 나이 든 마음의 보금자리도 하나쯤 만들고 싶었지. 박 씨가 덧붙인다. 서류를 정리하며 말한다. 매수인도 동의하겠답니다. 사정이 비슷하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병실 안의 시간이 조금 멈춘 듯 고요해진다. 숨소리만 작게 들린다. 집은 거래가 아니라 연결의 이름으로 남는다는 깨달음이 스며든다. 정자는 숨을 고르고 말한다. 목소리가 차분하다. 이제 내가 묻던 말,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사랑이었지. 그 말이 병실 벽에 걸려 오래 남는다. 메아리처럼 마음속에서 울린다. 도훈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쥔다. 서연은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갠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온다.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싼다.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몇 달 후 시골집 마당이다. 대문을 새로 세우는 소리가 경쾌하다. 망치질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 도훈은 전동 드릴을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는다. 손등으로 이마를 문지른다. 서연은 화단에 흙을 고르고 분홍빛 꽃을 심는다. 무릎을 꿇고 정성스레 뿌리를 다진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와서 못을 건네고 찻주전자가 연기를 낸다. 김이 피어올라 공기를 따뜻하게 만든다. 대문 옆 작은 명패에 새 글줄이 새겨진다.
이도훈, 박서연, 김정자. 정자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본다. 눈가에 미소가 번진다. 같은 집이어도 이름이 함께 걸려 있어야 마음이 놓이네. 동네 아이들이 공을 차다 멈춰서서 명패를 읽는다. 작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간다. 세 사람 이름이네. 누군가 감탄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운다. 박 씨가 떡을 들고 와 웃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시루를 조심스레 내려놓는다. 집들이 축하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한다. 허리를 숙여 고마움을 전한다. 그녀의 시선이 마당 끝 나무 그늘에 머문다. 그늘이 한 발자국씩 짧아지는 시간이다. 세 사람은 나란히 문틀을 어루만진다. 손끝으로 나무결을 느낀다. 새로 칠한 페인트가 부드럽다. 오늘 저녁 이 집 첫상에는 무엇이 올라갈까? 해가 기울고 부엌등이 켜진다. 노란 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온다. 된장국이 보글거리고 김이 창문을 뿌옇게 만든다. 냄새가 집 안구석구석 퍼진다. 정자는 식탁에 그릇을 놓으며 잠깐 숨을 고른다. 하나씩 정성스레 놓는다. 먼저 드시지요. 서연이 공손히 숟가락을 건넨다. 두 손으로 받쳐든다. 엄마가 먼저. 도훈은 작은 그릇을 어머니 쪽으로 민다. 세 사람의 숟가락이 동시에 국물에 젓는다. 따뜻한 김이 올라와 눈가를 스친다. 얼굴이 따뜻해진다. 식사가 끝나고 정자는 마당을 천천히 돈다. 저녁 공기가 발목을 감싼다. 새로 칠한 벽이 저녁 햇살을 받아 색이 더 부드러워 보인다. 주황빛이 벽에 물든다. 그녀는 벽면 한가운데 작은 액자를 단다. 못을 받고 액자를 걸며 수평을 맞춘다. 액자 속 흰 종이에 한 줄이 적혀 있다. 집은 돌로 짓지만 가족은 마음으로 짓는다. 바람이 액자끈을 살짝 흔든다. 액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다 멈춘다. 정자는 고개를 들어 별이 열리는 하늘을 본다. 첫 별이 깜빡이기 시작한다. 사람이 먼저지 집이 먼저겠니? 먼 종소리가 들린다. 저녁을 알리는 소리가 마을을 감싼다. 집안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부른다. 어머니. 정자는 대답 대신 문턱을 넘어선다.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오른다. 따뜻한 온기가 발바닥에 전해진다. 안으로 들어서니 식탁 위 조명이 밝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들이운다. 그림자가 서로 겹쳐 하나처럼 보인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간다. 별빛이 하나둘 늘어난다. 도훈은 어머니의 자리를 펴드린다. 방석을 고르고 이불을 정돈한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우려낸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른다. 정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본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진다. 고맙구나. 짧은 말이지만 무게가 있다. 도훈과 서연이 동시에 고개를 숙인다. 말없이 미소를 나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고요해진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불을 끄는 소리가 차례로 들린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온기는 남아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오래된 나무 천장이 낯설지 않다. 손목에 시계를 만진다. 초침이 또각또각 시간을 새긴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린다. 사랑이었지.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스며든다. 눈을 감으면 따뜻한 기억들이 떠오른다. 어린 도훈의 웃음소리, 남편의 목소리,
서연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이 집안에 살아 숨쉰다. 창밖으로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사각거린다. 그 소리가 자장가에 화음을 더한다. 정자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든다. 이 집은 이제 누구의 것일까? 벽돌로 쌓았지만 마음으로 지은 집. 세 개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집. 사랑이 주인인 집. 오늘 밤 이 집은 세 사람의 이름으로 숨을 쉬고 있다. 따뜻하게, 고요하게, 영원히. 마당 한쪽 명패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난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서 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다.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아침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을 것이다. 따뜻한 국물을 나누며 오늘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이 가족이다. 그것이 집이다. 정자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진다. 도훈의 방에서도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서연의 방도 고요하다. 세 개의 숨소리가 이 집의 심장 박동이 된다. 벽에 걸린 액자의 글귀가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집은 돌로 짓지만 가족은 마음으로 짓는다. 그 말이 진리가 되어 이 집에 새겨진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다. 그 별빛이 지붕을 비추고 마당을 비추고 세 사람의 꿈을 비춘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다. 세 사람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